타이타네이트라는 물질 기준의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 저희가 세륨을 치환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물질이 강유전성을 띠는데요. 이 강유전성이 이제 탁질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이게 메모리 머티리얼인데 메모리에 이제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을 때 성능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이 강유전성 물질이 메모리에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을 때 기능을 유지를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왜 그런가, 그리고 과연 이게 어떻게 프로퍼티를 갖는 것인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요 세륨의 취한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잔류 공급을 저희가 계산하는 걸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요 연구를 위해서 벡터럴 디프렉션이랑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페로일렉트릭 머티리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는 이 디램이 이제 우리가 삼성에서 이제 열심히 팔고 있는 그 디램이고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디램은 이제 요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전압을 가해서 이렇게 빈국을 생겼을 때 내가 컴퓨터 전원을 끄면 기억이 사라지듯이 요 전압을 제거하면 다시 원래 빈국이 없는 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페로일렉트릭 머티리얼의 경우는 제가 전기를 가해서 빈국이 생긴 다음에 전기를 끄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요 위에 있는 요 포지션으로 돌아요. 그래서 제가 전기를 껐을 때 메모리를 그대로 기억을 할 수 있게 돼서 이게 쉽게 표현하자면 하드디스크처럼 역할을 할 수 있는 메모리가 컴퓨터의 성능 향상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게 메모리다 보니까 많은 횟수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을 했을 때 그 기능을 잃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이렇게 분극을 가졌을 때 이 분극을 저희가 디텍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잔류 분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잔류 분극이 15cm 정도가 유지가 돼야 실제로 상업용으로 디텍션 할 수 있는 잔류 분극 크기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리티지 커런트는 이제 쇼트가 이 정도 리티지 커런트 위치 나와야 쇼트를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를 한 거는 요 이제 비스무스 타이타네이트 빅티오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물질에 이제 안타늄을 치환을 해갖고 성능이 개선됐다는 보고를 이제 네이처지에 서울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페로일렉트릭 머티리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고요. 요 PGT랑 SBT의 경우는 PGT의 경우는 잔류 공급이 좋은데 파티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SBT는 잔류 공급은 낮은 대신 파티그가 좋은 이제 각각이 두 개로 만족하는 위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할 만한 대안으로 이제 안타늄을 취하는데 무슨 타이타네이트가 부상을 하게 되고 보신 것처럼 잔류 공급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조건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파티그가 없는 것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저희가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나온 거를 찾자 이렇게 이가 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게 안타늄 머티리얼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이처지에서는 이제 안타늄을 가지고 성능 향상을 꿰는데 이걸 쭉 보다가 우리는 세륨으로 하자라고 정했는데 세륨의 경우는 독특한 환경이 있는데 이제 옥시젠 스토리지를 할 수 있는 독특한 환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륨을 치환을 하게 되면 세륨 옥시젠 스토리지 할 수 있을 때 이게 메모리이기 때문에 썼다 지웠다를 반복을 하면 옥시젠 베이컨시들이 계면에 몰려서 성능 감소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세륨을 선택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실험을 했던 거죠. 이건 저희 연구실에서 발표를 했는데 앞에서 이제 네이처지에 나왔던 것 같은 조성으로 나타나는 대신 세륨만 나타나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650도에서 했을 때는 굉장히 성능이 안 좋았는데 온도를 좀 높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이 나오고 중요한 거 이제 퍼티그가 없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가능성이 있겠구나 판단을 해서 좀 더 잘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저희가 그걸 구성별로 해보고 단계도 앞에서는 저희가 용액을 갖고 실험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덴스하고 좋은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컨시더레이션 방법으로 방막을 제조했습니다. 그래서 방막 제조해서 그레이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페로일렉트릭 성질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여기 앞에서는 이제 성능을 좀 높여보려고 650도부터 온도를 높여보는 실험인데 앞에서는 이제 650도 열처리했을 때는 성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머티리얼 산업에 응용이 되려면 700도 이하에서 열처리가 돼야만 이제 다른 기기들의 생산이
저희가 그래서 650도에서 몇 하자고 가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요 구성에 따라서 잔류분석 성질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의외로 앞에서 네이처지와는 다르게 세륨이 이제 조금 들어간 0.25만 들어간 경우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성능이 좋은 두 개에 대해서 파티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둘 다 저희가 10회 승 사이클 넘어가서도 계속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650도 열처리를 했음에도 잔류분석도 크고 성능이 유지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해봤고 이제 이 물질이 애플의 캐패시터로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본 게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 조성에 따라서 변화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걸 분석을 해보려고 봤더니 지금 방막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이 잔류분석 특성이 방막에 의해서 오리엔테이션이 변한 건지 아니면 이 물질 자체가 세륨이 많이 들어가면 잔류분석이 감소하는 건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방막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많이 바뀌는데요. 이게 뭐 큐빅 같은 구조면 오리엔테이션이 바뀌고 잔류분석이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이 비스무스 스페이셜 같은 경우는 앞에서 그림에서 보셨지만 이게 굉장히 길다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긴 구조에서 H 방향으로만 분급을 가지고 있어요. 요 문제 때문에 이게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이런 성능이 나온 건지 아니면 물질 자체 성능의 문제인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한 이걸 구조 분석 같은 걸 해보려고 해서 더블 스트레이트가 픽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방막에서는 이제 저희가 정산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응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거를 확인을 해보자 해서 어쩔 수 없이 파우더를 또 따로 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방막 조성이랑 똑같은 조성으로 파우더를 따로 또 합성을 했습니다. 이 합성된 파우더를 가지고 저희가 궁금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세륨이 어느 자리에 처형됩니다. 이게 굉장히 긴데 비스무스가 4개나 들어가는데 그 중에 어느 자리에 선택적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혼재할 것인가 그거를 알고 싶었고 그 다음에 구조를 분석해갖고 그 잔류분석을 계산을 해보자. 이제 그거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한 위치 파악은 우선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했고 이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는 이제 대통령 바이브레이션을 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제 치환되는 자리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안 하고 벡터널 디프렉션을 사용했는데요. 지금 이 물질 같은 경우는 주로 옥시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잔류 공급을 결정하는 건 옥시젠의 위치인데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알고 있다시피 이제 그 원자 번호에 강하게 의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비스무스가 83번인데 83번이랑 산소랑 바꿔놓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옥시젠의 효과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뉴트론을 선택을 했고요. 뉴트론은 이게 원자 넘버에 상관없이 그 들어간 원자의 개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뉴트론을 찍으면 옥시젠의 효과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봤더니 앞에서 보시면 이게 굉장히 일단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을 하려고 저희가 기존의 문헌들을 찾아봤는데 이게 뭐 이거다라고 보고된 게 없고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전에 90년대 나온 논문에서는 이게 모노클리닉이다라고 보고를 했고 또 최근 99년에는 또 이게 오로선비리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저희가 모델이 있어야 구조를 분석하는데 모델이 이렇게 따로 보니까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요거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따로 진행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뭐 이렇게 생략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엑스레이 뉴트론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저희 결론은 이제 모노클리닉 시스템으로 이게 정산을 해야 더 적합한 시스템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그림은 요 두 개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게 온도를 높여서 원소들이 모두 가지런히 배열이 된 그러니까 테트라곤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시메트리가 높은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원자들이 전부 가지런히 배열이 되기 때문에 그 잔류 공급이 발생하지 않고 이제 잔류 공급이 없는 그 스트럭처예요. 그럼 이제 그것까지 알았는데 세륨이 어떻게 치환될 것인가를 보니까 이게 이제 두 종류로 사이트를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이 페로스카이트 블락이 있고요. 이게 요 양쪽에 이제 PIT2가 이렇게 뚜껑처럼 양쪽으로 박혀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종류의 사이트에 대해서 어디 들어갈 것인가를 고려할 때 우선 뭐 가능한 게 여기만 들어가느냐, 아니면 요 가운데만 들어가느냐, 아니면 여기 양쪽에 들어가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했었습니다. 또 나만 스펙트로스코피를 확인했고요. 여기 이제 뭐 다른 요정도 있는데 이 그림만 말하는 것 같죠. 이렇게만 비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맨 앞에 있는 65, 63에 있는 피크는 이제 앞에서 본 것 중에
BI2, O2 레이어인 BI5. 여기 있는 요 3개 90, 119, 148에 있는 피크들이 가운데 페로스카이트에 있는 BI 비스무스 부분에서 보시면 이제 요 65, 63은 거의 변화가 없고 피크도 거의 그대로 나왔는데 다만 이게 모양이 그러니까 위치가 65, 63으로 아래쪽으로 가는데 이건 이제 그 스트럭처가 하이시메트리로 가면은 그 분딩이 정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게 여기 90, 119, 148이 보시면 피크가 다 공개되면서 그 프리퀀시가 여기서 반대로 굉장히 높게 움직이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또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이 세븐이 비스무스보다 원저보다 훨씬 작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스무스 5본드에서 비스무스랑 세륨 5본드로 바뀌면서 이제 그 애토믹 매스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 피크가 움직인다고 제가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요 피크들로부터 그러면 세륨이 비스무스 BI2 오토본드에는 레벨에 들어가지 않고 가운데 있는 페로스카이트 유닛에만 이제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 위에 있는 피크들이 이제 전부 TIO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변화가 심한데 이 피크들이 이제 다 스플리트가 되어 있다가 다 이렇게 머징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머징되는 거는 이제 그 TI-66가 있는데 여기 TI-66가 이제 그 돌들이 전부 정렬이 돼가지고 그 이제 바이브레이션의 종류가 그런다고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뉴트론 디프렉션을 해갖고 저희가 그 밀티베이스 디파이먼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얘로 요 경우만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 요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에라고요. 이제 리저너블한 정도까지 전부 조성별로 디파이먼트를 다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래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뉴트론 디프렉션 한 거랑 나만 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정도 정보를 얻어서 실제로 그림을 그려본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 구조가 A축으로만 거의 자유분도 같고 C축으로는 한 10%에서 5% 정도 자유분도 같은데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에서는 전부 정렬된 모양을 보여드렸고 지금 보시면 이제 얘들이 다 디스토션이 되었고 가지런하게 정렬이 되지 않고 다 틀어져서 있습니다. 이게 자유분국을 발생시켜주는 그런 모양이 있고요. 이 B축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B 글라이드라서 이게 이렇게 회전하면서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 B 글라이드 때문에 이제 B축으로는 폴라리제이션이 발생하지 않고요. 여기 이제 위에서 보시면 뚜렷하게 원자들이 배열이 되지 않고 테트라고날로 배열이 되면 여기 있는 그 위에 하나만 이제 보이고 똑같은 위치로 내려야 되는데 이게 다 떨어져갖고 이렇게 이거를 컨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자율분국을 계산을 하자라고 이제 그래서 처음에 요런 물질에서 자율분국 계산은 이제 예전에 다른 팀에서 구글한 게 있어서 요 수식을 가져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간단한 수식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이트 멀티플리시티고 그다음에 이제 요 애토믹이 그 테트라고날 포지션에서 A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그 거리를 가지고 요 엑셀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차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나와갖고 저희가 자율적으로 계산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쪽 방향을 A축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테트라고날에서의 위에서 본 모습처럼 되고요. 이게 만약에 틀어졌는데 하나가 이쪽으로 가고 하나가 이쪽으로 가면 이제 A축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얘는 이쪽 방향 벡터가 생기고 얘는 이쪽 방향 벡터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돼서 이 경우에는 자율분국이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얘도 일로 얘도 일로 갔을 때 이 벡터가 이제 둘 다 이쪽으로 가서 그거를 가지고 계산해보고 요 방식으로 요 방식이 이제 요 수식이 되는 거고 각 원자들에 대해서 전부 다 쭉 계산을 해갖고 이제 자율분국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 분석한 그 MR이 되거든요. 뭐 그래서 다른 거는 이런 건 이제 뭐 구조 분석한 정밀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서 A축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륨량이 많아지면서 A축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고요. A축이 중요한 거는 이 자율분국이 거의 다 A축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주목을 또 실제로 앞에 있는 수식으로 자율분국을 계산했더니 세륨이 많이 들어가면서 자율분국이 단계적으로 감소를 하는 거예요. 수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오르손비 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식을 보시면 이게 크면 클수록
A축이랑 B축이랑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이 A축이랑 B축이랑 거의 지금 보시면 이 값이 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A축, B축, 라티스 파라미터 등이 비슷해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모노클리닉 시스템인데 이게 둘이 같아지면 아시다시피 이제 테트라곤 형태로 자율분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봐도 이것만 봐도 그러면 이제 자율분석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가능한 거고 앞에 이제 방막 데이터랑 저희 자율분석 계산한 거랑 라티스 파라미터랑 정리를 해놓은 건가요? 여기는 이제 라티스 파라미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셀을 취한량에 따라서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 갖고 계산한 자율분석도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방막의 경우는 제가 이 경우는 이렇게 세 개 앞에서 보여드린 데이터의 경우는 잘 맞았는데 이 셀을 취한되지 않은 경우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레퍼런스에서 가정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논문을 봐도 자율분석이 5밖에 안 돼요. 이거는 제가 그번에 논문에 따르면은 요 세lum이나 난탄이 취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옥시젠 브레이커시들이 표면에 몰려갖고 자율분석을 전부 상쇄시킨다라고 보고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뭐 이거를 분명한 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어느 정도 잘 들어가는구나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선 이거 PCT 방막을 만들어갖고 파티브 프리 비헤이브를 가지는 입지를 확인했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연구할 만한 대상이구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성에 따라 분석을 했더니 세lum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방막에서 자율분석 감소하는 걸 확인했는데 실제로 파우더를 합성해서 구조분석 스터디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게 이제 실제로 물질 자체의 자율분석이 변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만 스펙트로스코피를 통해서 세룸 취한량이 스펙트로스코피 유니템을 들어간다는 걸 확인했고 이제 리파이먼트 해갖고